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심화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원래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리액트를 할 거잖아요. 리액트를 하려면은 요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팝업 만들고 끝내려 했지만 이제 심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 우리 변수 만드는 거 뭐 있었죠? 잊으셨나요? 이거 있죠? 잊으신 거 아니죠? 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를 만들었을 때 var 해가지고 a는 10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const와 let인데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var 하고 10 하는 거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var a하고 20 A 하면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A가 나와요. A 하면은 20이 나와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선언을 했는데 또 선언을 했어요.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VAR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건 이렇게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재할당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다시 그 30을 바꾸면은 나중에 30으로 출력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선언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let이라고 하는 건요. 재선언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let이라고 하고 age1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류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age1이라는 게 있다. alread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왜 또 선언을 하냐? 그러니까 이 var 바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let은 재할당은 가능하지만 재선언이 안 된다.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const는요 재할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느슨하고요. 그 다음 느슨한 게 let, 그 다음 가장 빡빡한 게 const는 한 번 값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age2는 20이라고 했네요. 근데 나중에 age2 다 바꾸고 싶어 해서 이 30으로 바꾸는 게 안 된다. 네, const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걸 무조건 고정을 해놓고 싶다 하면은 const가 편하겠죠. 바뀌지 않을 거다 하는 건 const. 그 다음 내가 이 변수를 선언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좀 구분하고 싶다 하시면 let이 편하겠죠. 근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 하면은 바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여러분이 바로 쓰던가 let으로 쓰던가 const로 쓰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const와 let 그 다음 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자 좋습니다. 해보셨으면 이거 두 번째 거를 넘어가 볼게요. 자, 배열과 객체. 근데 우리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열 선언하는 방법, 객체 선언하는 방법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나신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한 뒤에 뭐 값을 넣거나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다음 접근하는 방법.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로. 다음 객체도 대괄호로 하는데 이제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게 이제 키 이제 배열에서는 인덱스라고 했었습니다. 인덱스. 그래서 배열 엘리먼트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뭐다? 렌스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게 배열의 길이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줍니다. 다음 객체는 어떻게 개수를 알아내냐? 자, 이게 보시면요. 자, 오브젝트가 가장 최상위라고 했는데 최상위 부모, 조상격의 약간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키를 모두 이제 길이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다가 선언한 객체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 길이 알고 싶다 하면은 오브젝트 점 키스 그다음 점 렌스 하는데 이 안에다가 뭐다? 이 객체 선언한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개수죠? 개수 4개 4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 반복하는 거 우리 요거 했었었죠? 이걸로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던 그런 게 되는데 자 이거는 변수 타입이니까 그냥 두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신식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배열의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반복하는 방법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브를 쓰는 건데 그냥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똑같다. 근데 뭐다? 이제 value. 자 보시면 요거죠. value는요 값을 의미해요. 값.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폼을 돌리는데 안에 value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죠. 요거 value. 그냥 출력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배열의 방법이고요. 객체는 in이에요. in. 객체 안에 있는 거를 모두 출력하겠다. 그런데 키가 있고 값이 있는데 이제 키는 요거 키고요. 값은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열이랑 비슷하죠? 근데 배열도 뭐다? 사실 객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키만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키 하고 다음 값을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배열의 몇 번째 키인지 알려주면은 알아서 이게 딱딱 꽂히면서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17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갈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긴 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것도 있으면 요거는 배열의 모든 요소를 반복하는 거고 요거는 객체를 반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은 of, 객체는 in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객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도 우리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처음에 age 10이 있고요. 그 다음 age는 age 이제 12를 넣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변수인가요? 이거 변수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값이에요, 값. 얘는 변수인가요? 그쵸. 얘는 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2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age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뭐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점점점 있죠. 점점점하고 obj5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거는 객체죠.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 안에 지금 age가 하나 들어있어요. age는 뭐 10이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앞에 점점점이 붙으면은 이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객체 6번을 출력을 해봤는데 age 10이 나온 이유가 이 5에 있는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 똑같이 있는 거죠. 지금 age5 안에 이 age 하나밖에 이 obj5 안에 age 하나밖에 없어서 age 하나 나오는데 사실 이거 더 추가해주면요. age2 해가지고 뭐 44 하면은 이 두 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뭐다? 여기 있는 걸 모두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기존에 있던 거 가져오고 나서 요거까지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다시 쓰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점점점 쓰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3학년 상자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 if문 있죠? if문 if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쵸? if문이랑 똑같아요. 조건이 있고 이게 이 조건이 참이다. 여러분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거짓 잘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age는 이거 변수인가요? 네? 그쵸? 내려나면 안 돼요. 이거 19 값이죠? 네, 19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틀리죠?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참이면은 이쪽이, 거짓이면은 이쪽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미성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사망연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해주세요. 이거. 사망연산자. 그리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바스크립트 사망연산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컬러 바꿀 때 뭐 여기다 조건을 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크롤 내려왔을 때는 화이트 컬러, 뭐 안 내려왔을 때는 뭐 핑크 컬러 이런 식으로 여기다 컬러를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실행이 된다던가 안 된다던가 함수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3학년 선자는 굉장히 쓰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3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찾아보시고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비교를 하면은 요거 if문으로 썼을 때는 요렇게, 근데 3학년산자로 썼을 때는 요렇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3학년산자가 훨씬 좀 더 간단해 보이긴 하죠.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3학년산자를 쓰는 게 좋다, 무조건 if문을 쓰는 게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경우에 따라서 3학년산자가 좀 더 편해 보이면 3학년산자 쓰면 되고 if문을 써야 될 것 같다 하면 if문 쓰시면 돼요. if문이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셨을까요? 3학년 전자. 많이 쓰인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또 우리가 했는데, 자,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VAR로 많이 썼었죠? 근데 함수를 만들 때는 콘스트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보통 함수를 만든다면은 웬만하면 콘스트 쓰는 게 좋아요. 아무튼 원래는 VAR로 보면은 이렇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만든다 라고 했었었죠. 그쵸? 우리가 흔히 보던 거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 어로우 펑션이라고 있는데 화살표 함수 표현식이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기도 하고 요렇게 자, 이게 어로우 문법인데 자 보세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그쵸? 여러분 이거 많이 봤었죠? 그쵸? 플러스 그냥 이거 이름 하고 매개 변수 받고 리턴 해주고 이거를 가장 많이 썼는데 뭐 이것도 봤었으니까 쓰고 이제 3 한번 볼게요. 3. 근데 이게 어로 문법이라고 해서 펑션을 안 쓰고 그냥 요렇게만 써도 이게 리턴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요거 있죠? 이게 3이고 요걸 봐야겠구나. 죄송해요. 요걸 볼게요. 자, 요렇게 근데 우리가 원래 여기다 펑션을 썼었는데 그거 대신에 그냥 어로 문법을 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는 쓰고 그 다음 가로 그 다음 화살표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를 쓴 거랑 똑같은 표현법이 됩니다. 똑같은 표현법. 뭐 살짝 다르긴 한데 그냥 지금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선언을 아니 실행을 하고 인자로 넘겨주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줄임 표현식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 줄인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냥 리턴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훨씬 쓰기가 간단하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줄임 표현이 요거다. 그 다음 자 이건 하나만 받고 이건 하나 받았을 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네요. 얘나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잘 보세요. 여기는 가로가 있는데 여기는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가로를 안 쳐도 됩니다. 근데 2개 이상이다 하면 무조건 가로 쳐야 돼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일 때 가로 쳐도 되는데 안 쳐도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예 없을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예 없을 때. 이해되실까요? 자, 처음부터 요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 표현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요건 눈에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였지? 5인가 6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언제부턴가 이게 화살표 문법이라고 해서 어로 문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펑션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요렇게 이 두 가지를 써서 화살표 문법으로 이 펑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받고 리턴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의 줄임 표현식이 요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매개 변수를 하나만 받을 거면은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근데 2개 이상 받는다면 무조건 가로를 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매개 변수를 안 받는다면 그냥 가로 정도는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멈추고 시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게 약간 위화감이 좀 들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거든요. 자, 잠깐 앞에 보실게요. 자, 콧다운표 있죠?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죠? 근데 이 핑크색 처음 보지 않나요? 얘는 뭐냐면 우리 물결 치는 거 있죠? 물결 1 옆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백틱이라고 합니다. 백틱. 자, 이거를 콧다운표 말고 백틱으로 감싸면 뭐가 다르냐? 자, 요런 게 가능해져요. 자, 요거를 끝까지 감싸 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달러하고 중괄호 안에다 감싸 주시면요. 이게 여기는 함수 표현식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요거는 없애줄게요. 요런 게 가능해져요. 자, 똑같이 써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백틱을 콧다운표로만 고쳐보겠습니다. 근데 콧다운표는 이게 안 돼요. 자, 보이시나요?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근데 백틱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우리 왜 변수 같은 것도 있죠. 변수. 자, a는 10 그리고 플러스 뭐 a 라고 하면은 a가 그냥 나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a가 나오게 돼요. 정말 이 값이 나오게 돼요. 값이 이런 게 가능해지죠. 좀 더 쓰기가 편하다. 우리 왜 뭐 구구단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단 곱하기 콘솔.log 로그에서 단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도 있죠. 이것도 백틱으로 쓰면은 그냥 자 단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단 곱하기 i는 뭐다? 단 곱하기 i. 요렇게만 쓰면은 사실 끝납니다. 백틱으로 감싸면요. 자, 이렇게. 원래는 얘를 어떻게 썼어야 됐냐면 이렇게 안 쓰면요. 단 플러스 자 더하기 곱하기죠. 단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플러스 i 플러스 그다음 는 단 곱하기 i 이렇게 썼어야 됐거든요. 이게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백틱은 이렇게만 쓰면은 함수랑 이제 변수 쓰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세요. 요것도 많이 씁니다. 자, 면담 날짜 잘 확인하시고 아직 저한테 카톡 여기에 이름 없으신 분들 저한테 카톡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했었죠? 함수가 아닌가요? 아, 맞죠? 함수까지 했고 그 다음 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맵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런 배열이 있는데 각각 제곱이나 곱하기 뭐 3을 해야 된다. 곱하기 3.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포문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맵을 쓰면은 그 포문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뭐 이렇게 곱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맵하고 el이라고 하죠. 여기서 엘리먼트 각각의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뭐다? 엘리먼트 곱하기 엘리먼트를 한다. 근데 원래는 이게 예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맵 여기 있네요. 자, 잘 보시면 원래 지금 우리 예제랑 비슷하죠? 요런 배열이 있었을 때 곱하기 3을
여기도 곱하기 3이라고 하네요. 자, 곱하기 3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맵을 쓰면 뭐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꺼내서 안 써도 되고 그냥 가져온 엘리먼트 곱하기 이게 3이랑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0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뭐다? 이게 제곱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맵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1, 3, 5, 7, 9가 있죠? 그럼 얘 처음에 꺼내가지고 엘리먼트 1 곱하고 그 다음 3 꺼내서 곱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반복하면서 알아서 곱해줍니다. 폼을 쓴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얘도 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봤을 때 그때 이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예제니까 나중에 맵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 필터. 이게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있죠? 다 리액트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필터 또 한번 볼게요. 자, 필터는 뭐냐면 왜 우리 필터링 한다. 뭐 말을 필터링해서 거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자, 여기에 1, 4, 7, 10이라는 배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열에 이 배열 값 중에서 필터링을 한대요. 이제 아이템을 가져옵니다. 아이템은 그냥 엘리먼트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을 가져오는데 아이템 나누기 2가 나머지가 0인 거. 그러니까 아이템 나누기 2를 했는데 그게 0인 것들만 빼고 여기에 담겠다. 0인 것들만 담겠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필터를 거쳐서 여기에 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터링 거친 애들만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짝수라는 거죠, 짝수. 그냥 짝수만 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짝수만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필터라는 거는 여기에 이 값들만 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값들만. 이렇게. 여기서 이게 참인 값들만 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템들 가져서 하나하나씩 필터링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필터 함수예요. 필터 함수. 이것도 지금은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시고 실제로 예제를 만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맵이라는 게 있고 필터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인덱스 오브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 자, 얘도 별거 없어요. 얘는 뭐냐면 자, 요런 배열이 있죠? 그 중에서 60을 찾고 있네요. 인덱스 말 그대로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네요. 0부터 11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62라는 값이 어디 있냐? 자, 0, 1, 2, 3, 4, 5번째 있죠? 그거 찾고 싶을 때 인덱스 오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덱스 오브. 인덱스가 5번째에 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하기 귀찮을 때 이거 몇 번째 인덱스에 이제 뭐 세기가 귀찮다. 세기가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인덱스 오브 써서 몇 번 인덱스에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함수도 있다. 맵이랑 필터랑 인덱스 오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예제를 만났을 때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많이는 안 쓰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그냥 넘기지는 마세요. 한번 보고 아 요런 게 있구나.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레퍼런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시면 좋은 게 알려드릴게요. 자 배열이 하나가 있죠. ARR이라는 배열이 있고 그 다음 ARR2라는 배열이 있는데 ARR 배열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ARR2의 0번째 인덱스를
연번째 인덱스의 값을 지금 원래는 120이었는데 10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봅니다. ARR이랑 ARR2랑. 그랬는데 놀랍게도 자, 첫 번째가 ARR이고 두 번째가 ARR2예요. 이게 ARR, ARR2인데 똑같이 나왔죠. 그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ARR2로 바꿨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둘 다 출력을 해보니까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 왜일까요? 왜? 자, 여기서 레퍼런스하고 리모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배열도 객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자, 요거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네요. 제가 객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데이터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폴더 같은 거를 객체라고 한다. 그런 기술을 객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값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근데 얘 변수인가요? 변수죠? 그쵸? 자, 요거를 AR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요만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맞춰보세요. 변수에는 값을 몇 개 넣을 수 있죠? 한 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 근데, 자, 요게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배열에는 지금 120, 300, 500이 들어있네요. 120, 300, 500.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맞아요. 진짜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 제가 객체를 설명드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실제로 자, 여러분 이거 값 몇 개죠? 한 개 있죠?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이라고 해봤자 그냥 여기 딱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3개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변수 안에 이 작은 변수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RC카 조정하듯이 RC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리모컨으로 막 조정하죠. 이렇게 생긴 걸로. 그쵸? 얘를 리모컨이라 생각하세요. 얘를 RC카 리모컨. 리모컨이라 생각하고 얘를 RC카라고 생각하세요. RC카라고. 비슷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여기에다 넘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배열이 RC카라고 생각하세요. 이 리모컨과 이 RC카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배열 값 바꾸고 싶을 때 ARR의 뭐 0번째 값을 뭐 100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지금 ARR에는요, 이 배열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리모컨이 들어있나요? 리모컨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조정할 수 있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 ARR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그냥 요거 그냥 RC카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ARR이라는 변수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리모컨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ARR2가 생깁니다. 자, 똑같이 ARR2 만들어 볼게요. 자, ARR2에는 ARR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ARR에 들어있는 건 뭐죠? 리모컨. 그럼 뭘 넘겨준다? 그쵸. 리모컨 넘겨준다. 근데 무슨 리모컨? 이 배열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그러면 여러분, 지금 ARR과 ARR2가 결국에는 같은 배열 객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리모컨을 뺏어서 얘한테 준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복사해서 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이나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이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왜 우리 그런 거랑 똑같아요. 거실에 보통 TV가 있는데 이 TV 리모컨 두 개 놓을 수 있죠. 하나는 음량 조절하고 뭐 하나는 채널 조절하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리모컨이 그냥 하나 똑같이 복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똑같은 리모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값을 바꾸나 이렇게 값을 바꾸나 결국에는 한 배열이 조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에 얘로 세팅을 합니다. 120, 300, 500. 근데 이제 다른 리모컨으로 이거 값 마음에 안 드는 데에서 지워버리고 10으로 세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얘가 바라보는 객체도 배열 객체도 똑같기 때문에 10, 300, 500이 나오고 얘로 출력을 했을 때도 10, 300, 500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죠? 처음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리모컨을 전문 용어로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요. 이해되실까요? 리모컨을 그냥 전문 용어로 레퍼런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막 나 리모컨 뭐 연결되는 거 모르겠고 뭘 컨트롤하는데 이것도 모르겠고 하면은 그냥 요게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의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1번 값. 자, 처음에 지금 이게 값이 30이 나왔고 얘가 10이 나왔거든요. 이거. 근데 잘 보세요. 자, 처음에 A를 세팅을 하고 10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변수인가요? 값이죠. 왜 여기서 10이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자, 지금 A2에는 A를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A가 아니라 10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일 차에 A를 30을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A를 출력해보니까 30이 잘 나왔는데 A2는 분명 A를 30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0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변수 자체를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값을 넘겨줬기 때문에 10이 나온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게 변수냐 아니냐 그것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값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나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2를 출력했을 때
30이 아니라 10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리액트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불변성이라고 써있죠. 불변성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ARR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10, 20, 30이 있네요. 그리고 ARR2에도 이제 배열을 넣으려고 하나 봐요. 근데 ARR.map 해가지고 EL이랑 인덱스 둘 다 가져옵니다. 자, EL은 10, 20, 30을 말하고요. 인덱스는 0, 1, 2를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복잡하죠? 3학년 선자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1이다 하면은 150을 넣고 아니다 하면은 그냥 엘리먼트를 넣는데요. 그러면 배열에 이제 0, 1, 2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값이 뭐 들어오죠? 10. 자, 이게 ARR2입니다. ARR2가 지금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10이 들어와요. 10 들어옵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원래는 20인데 왜 150이 되죠? 그쵸? 인덱스가 1이니까. 근데 여기서 3학년 산자에서 인덱스가 1이면 뭘로 바꿔라? 그쵸? 150으로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10 다음에 150이 들어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2는 뭘로 들어오죠?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보시면 ARR 이제 원본이죠. 원본 출력하면은 10, 20, 30이 나오는데 ARR2 보면은 10, 150, 3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불변성이라는 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이게 원본이라고 하죠. 원본. 그 다음 여기서는 복사 생성 후 수정된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ARR.map을 쓰고 있죠. 그쵸? 근데 값을 바꿉니다. 두 번째 이제 요 값을 150으로 바꾸는데 이랬을 때 리액트에서는요. 이거를 원본 값을 그대로 두고 지금 ARR.map을 했지만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하나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값을 넣습니다. 10, 150, 30 이렇게 값을 넣고 그리고 이 복사된 배열을 ARR2에 넣는 거예요. 이거를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원본은 훼손하지 않는다. 라는 게 리액트에 기본적으로 깔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값을 생성을 할 때 리액트는 원본은 그대로 냅둬요. 웬만하면요. 원본은 그대로 냅두고 원본을 복사한 뒤에 새로운 값에다가 어떤 값을 또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넣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불변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복사 생성 후 수정된 버전이라는 게 그냥 요 말이에요. 원본은 그대로 냅두고 새로 하나 똑같은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냥 뭐 값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그거를 여기다 넣어준다. 근데 사실은 넣는다도 아니죠. 연결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왜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AR을 넣어준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ARR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요건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변성까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심화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